1000톤의 생각보다 0.01, 1g의 실행이 훨씬 낫다. 독소의 임계점은 1000권, 2000권을 읽은 양이 아니라 실행의 양이다. 코어 퀘스천, 코어 워드, 코어 인사이트 적고 코어 액션 이렇게 적어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리딩은 짧게, 실행을 빨리. 책을 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80%가 사멸된다.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에 실행하게 되면 98%의 실행이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노 액션이에요.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변화가 오지 않죠. 이제 제가 요즘 생각한 게 100톤, 그러니까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성과가 나지 않냐면 엑셀런트를 원해요. 결과를. 책을 읽고 나서 엑셀런트 아니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를 원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not bad, bad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생각보다 no action이 제일 많아요. 제가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no action이에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변화가 오지 않죠. 내가 실행할 것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책에서 제가 코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를 잡았다? 그러면 코어를 발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진 작가는 2009년 책을 읽었고, 그렇지만 옥탑방에 비사학을 갚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그 고명한 우리 개그맨이자 작가이신 분도 책 1000권을 읽었지만 자기는 4번의 파산을 겪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1000권, 2000권 읽고 나서 어느 날 왜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라는 그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왜 이분들도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았지라고 질문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찾은 키워드가 바로 이거였어요. 1000톤의 생각보다 0.01, 1g의 실행이 훨씬 낫다. 그래서 책을 읽고 빨리 실행하자. 결국 실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책에 있는 지식을 작지만 실행을 빨리 하신 분들이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독서의 임계점은 1000권, 2000권을 읽은 양이 아니라 실행의 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책은 사람입니다. 1000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글은 쓸 때 적어도 1000시간에서 2000시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주 논리적인 저자를 만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책은 사람보다 더 정리가 잘 된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즉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있는 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할 때 핵심 파악이 됨으로써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첫 단추를 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식카드가 있는데요. 지식카드를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한 장짜리입니다. 지식카드는 한 장으로 모든 걸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장, 10장 되면 작성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이 있고요. 그 옆에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 저자명은 그 저자 이름하고 여러분 이름을 꼭 쓰세요. 이거는 내가 저자인 겁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다시 재창작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는 코어 퀘스천, 코어 워드, 코어 인사이트, 코어 액션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질문을 적어서 코어 퀘스천, 그리고 코어 워드, 그리고 이제 코어 인사이트 적고 코어 액션 이렇게 적어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유는 왜 이렇게 한 장만 적어야 될까요? 바로 빨리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중요한 게 뭐다? 리딩은 짧게, 실행을 빨리, 특히 작시삼일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을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의 호기심은 책을 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80%가 사멸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이 중요한 마법의 333 키워드입니다.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에 실행하게 되면 98%의 실행이 됩니다. 결과는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다 보면 엑셀런트, 쏘쏘,
배드, 노 액션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여러분 배드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배드는 결과를 실행했죠? 실행했기 때문에 안 된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된 것을 어떻게 0.1%, 1% 개선할 건가? 그것을 카이젠하거나 조금씩 다르게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10점 만점에 처음에 했을 때는 1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개선하다 보니까 1.5점, 2점 그렇게 하다 보면 5점이 됐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멘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구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멘토분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를 해서 내용을 적어서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할 수 있거나 메일을 보내면 올라가는 거죠. 5점에서 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해보겠다. 그리고 빨리 실행해보고 결과를 강화할 거는 do, 폐기할 거는 don't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두돈 카드는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있고요. 빨리 실행 후에 두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피드백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가게 됐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그 조직의 문제를 진단해드리고 성과를 내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안경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 할 때 아무래도 제약이 좀 많았어요. 특히 초창기에는 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이력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수행 실적 평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네가 그동안 어디를 컨설팅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한 장짜리나 페이퍼 워킹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었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전문가를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검증 안 된 사람한테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침 청소 30분, 그 다음에 PDCA 조건, 그 다음에 팀 문화에 오랫동안 이 팀 문화, 성과를 내는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다르지라고 하는 책,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찾아서 그 조직에 제안하기 전에 한 권당 세 권, 한 권당 세 권, 한 권당 세 권씩 해서 그 조직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책의 소스를 찾아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제가 프로포저를 한 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런 조직들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거였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진단하고 책을 통해서 힐링하고 마음의 치료하면서 결국은 조직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학습 조직을 만들어주면 결국 여러분 자생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은 그때뿐이다. 결국은 내부에서 그 문제를 가설사고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팀의 역량을 발휘해서 푸는 게 결국 근원적인 답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6개월에 이 정도, 1년 지나면 이 정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방향이 안 나오시면 저랑 빠이빠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약속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주지 않아도 저는 어차피 제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결국은 실질적인 현장의 노하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코어리딩에서 첫 번째는 1단계는 핵심 찾기거든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보면서 프롤로그, 목차,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게 되면 내가 5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짠테크라고 하는 이 책을 딱 골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프롤로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기 어떻게 넘어야 할까? 자, 인플레이션 6.0%나 300만 원 월급이 하루아침에 283만 원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PD님한테도 갑자기 급여가 300 받다가 그 다음 달에 283만 원 주면 기분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 때는 에이 짜증나 그러면 알아요. 그러나 내 월급을 17만 원 줄이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은
대놓고 내 급여를 줄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결국 노동소득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자본소득을 발생시켜서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해야 된다. 라고 이 김경필 머니트레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경필 머니트레이드는 종잣돈 1억 만들기가 왜 힘드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책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LA를 갈 때 대략 1만 킬로라고 예를 들면 휘발유의 꽤 많은 부분이 10km 성층권으로 올라갔는데 연료의 50%에서 60%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성층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딱 그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죠. 어머, 그럼 이분이 자본소득을 모으는 시드머니 1억 올라가는 길에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쩐테크를 통해서 1억 모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목차나 우리가 보면 프롤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 부분에 코어링의 2단계 보기 전에 뭘 하냐면 코어링 2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어디에 그게 있다 밑줄을 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목차에 네모 박스를 쳐요. 그래서 전부를 읽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저는 어디 찾았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1억부터 모아라 110페이지를 네모를 쳤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산 짜기.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을 해당되는 페이지에 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결국 밑줄을 긋고 그리고 나만의 목차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의 핵심은 뭐냐? 코어 리딩은 빨리 아이디어를 찾아서 선실행 후 독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실행하고 나서 조금 해결되면 그때 이 책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은 책은 앞에 집부터 뒤에까지 다 읽고 또 읽다가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책 읽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동안 책을 10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행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4일이 지나면 실행력이 98%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책을 읽고 나서 3시간 안에 실행하면 80% 이상의 실행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책을 읽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대로 실행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피드백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놓쳤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실행을 했더니 어머, 책에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가지고 어때요? 이 책에 또 다른 목차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4가지에서 10가지를 실행하면서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코어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찾아서 책 속에서 힌트, 실마리를 찾아서 나의 발생의 문제, 탐색의 문제, 설정의 문제를 아주 조금씩 실행하는 겁니다. 438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벽 4시 38분에 일어나면 인생이 광땡이 열린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과 새벽에 일하는 것을 그 아침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답은 저녁 시간, 특히 4시간 전에 밥을 먹고 나서 잠을 10시나 11시에 자면 위가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돼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아침 새벽이 금과 같은 시간으로 바뀔 거다.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세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 새벽거인 책들을 읽고 와요. 근데 다 아는 내용이래요. 젊은 20대 후반의 친구 남자분이 왔는데 이 책 다 아는 내용이라고. 실망이 있어요. 본캐적 저자이면서 책은 나름 읽었다는 분이 이런 아주 허접잖은 자기계발서 책을 소개해줬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표정 관리하느라고 있었어요. 소개서는 막 이렇게 올라왔지만 참았는데 대신 이렇게 해야겠죠. 자,
여기에 보면 지난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책을 읽고 그리고 정리하고 실행했던 내용이 서너 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출근하기 위해서 6시 반에 일어난대요. 그러면 앞으로 보름간만 5시 20분에 기상해서 1시간만 책을 읽고 출근을 보름 해봅시다. 그리고 보름 뒤에 나랑 밥 먹읍시다.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그리고 보름 뒤에 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성공률이 몇 프로 돼요? 솔직하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이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실행 이런 성과가 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인은 보름도 어렵다고 했는데 10년을 했다는 것은 실행의 갭이 느껴지냐고. 자기계발은 텍스트를 읽는 게 아니라고. 자기계발이라는 것은 행간에 일속에 있는 땀과 노력과 그 시도를 읽어야 되는 거라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 것은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박상배 작가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사실은 여기 올 때 창피했어요. 저도 5시 20분에 일어나서 까짓거 보름 정도 못 하겠느냐. 그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한테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3일 동안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찾아서 한번 와보라고. 그랬는데 찾아왔어요. 3일 지나서. 엉뚱한 답만 쳐왔어요. 아침에 알람을 못 들었다. 그 다음에 정신력이 약하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왔냐면 회사에 출근하기 싫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잔뜩 있었어. 그래, 다 맞다. 너가 실패한 이유는 저녁 시간에 몇 시에 자니? 그랬더니 1시에 잔대요. 그러면 1시에 잤는데 5시 20분에 일어난다. 네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머리는 멍롱할 것이고 아침에 커피를 4잔을 먹어야 될 거다. 결론은 저녁 시간에 네가 10시에만 자면 너는 5시 20분이 아니라 4시 반에 눈 뜨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물론 초반에는 알람 때문에 일어나겠지만 내 경험과 나의 멘티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알람 없이 일어나게 된다. 결국 저녁에 성공 요인이 숨겨져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과 새벽에 일하는 것을 그 아침에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답은 저녁 시간, 특히 저녁에 7시 이전에 식사를 하고 나서 특히 4시간 전에 밥을 먹고 나서 잠을 10시나 11시에 자면 위가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몸에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돼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한번 해본다면 아침 새벽이 금과 같은 시간으로 바뀔 거다 라고 조언을 해줬고 본인이 잠자는 시간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7시 이전에 식사하는 습관 그리고 낮에는 푸짐하게 먹고 저녁은 80%, 70% 먹는 식사로 바꿨더니 이 친구가 지금 438을 통해서 지금 벌써 6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일어나는 그런 새벽형 인간으로 변한 이런 사례들도 제법 많고요. 지금 또 하나 코어리딩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 인간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 세팅입니다. 2019년도에 군인 장교로 전역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석 코치라고 이름을 오픈해도 좀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군대 대위로 전역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한마디 이야기해줬습니다. 환경 세팅을 해라.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고 있는 독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방장지기를 해봐라. 새벽에 문을 열고 새벽에 문을 닫는 공헌력을 발휘해봐라. 그런데 지금 그분이 438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벽 4시 38분에 일어나면 인생이 광땡이 열린다. 약간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 38분에 일어나시고 안 된 사람이 없다라고 그 네이밍에서 538, 438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20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3기방을 맡겨봤습니다. 그렇게 맡겼더니 지금 현재 횟수로 80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 방에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자기 개발을 원하시는 분한테 꼭 말하고 싶은 건 환경 세팅을 꼭 해라. 그러면 마치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이 왜 이렇게 부지런하냐? 자녀들이 아침에 배고프다는 그 말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서 학교 가기 전에 밥을 먹게 하는 환경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가거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 그렇게 3주가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밥 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있었던 밥, 남아있는 밥을 먹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이들 밥 먹일 땐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부지런한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런데 남편과 애들이 없을 때 봐보니까 본인도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환경 세팅이 답이라는 거죠. 교토삼굴은 맹산군하고 풍안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맹산군이 너무나 잘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00칸의 이제 잠잘방이 있는데 100칸이 다 나그네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문상객들이 와서 잠을 자고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풍안도 그 10,000명 중에 한 명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개짜인 맹산군을 테스트를 해요. 2천만 원 주고 그거 가지고 갔다 와서 반드시 어디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걸 했니? 투자를 어디에 했냐라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해갖고 뭘 가져온다든가 또 뭐 어디 부동산을 투자해갖고 미래는 이렇게 오를 거라든지 땅 문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풍안만이 2천만 원 쓰고 와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 맹산군이 잘 나가다 보니까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이 돼가지고 그 정승자리를 내려놓고 집안도 다 뺏겨요. 역적이 된 거죠. 수많은 10만 명의 그 객들이 다 떠나요. 파산하니까. 그런데 풍안 한 명만 남아요. 저번에 했던 그 미션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어느 마을로 가자 그래요. 갔더니요. 우리 맹산군을 칭찬하고 박수치고 줄 서 있고 막 서로 자기 집 와서 자라 그러고 그리고 맹산군에 거처도 마련해주고 그 동네 가장 좋은 집도 주고 맹산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망했다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난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왜 안 해주셨어요? 저번에 그 2천만 원 준 돈 가지고 이분들 부채 갚아주고 그리고 지주들한테 땅 사서 이분들을 더 소장료를 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이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맹산군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맹산군의 덕이 이웃나라에만 퍼질 거 아니에요? 옆 나라들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요. 똑똑한 풍안이 계속 가서 바람을 넣어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내공이 대단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경제적 관료로서 뛰어나다고. 그래가지고 사신까지 막 보내요. 그럼 이 이야기를 누가 볼까요? 유배를 보냈던 그 왕에도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봤더니 진짜 억울하게 자천된 건지 알게 됐어, 왕도. 목적은 뭐다? 유배를 보냈던 왕한테 다시 복권을 회복하기 위한 쇼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모든 걸 해제하고 원래 직위를 다시 회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맹산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풍안이 아직도 멀었대.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저 왕의 마음이 언제 흔들릴지 모릅니다. 유교의 집안이잖아요. 그 종묘의 터를 풍수지리한테 이야기를 잘해서 이곳으로 종묘를 옮기게 해서 우리 가문에서 그 왕들의 종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역적으로 몰 수가 없죠. 그래서 세 가지 굴을 바닥에서 그게 교토삼굴이에요. 이제 풍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편안하게 어떤 베개든 하시고 푹 주무셔도 된다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요. 우리 안에는 풍안하고 맹산군이 있어요. 근데 풍안하고 맹산군을 키우는 방법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풍안이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준비하면 우리는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속은 게 뭐냐? 노후를 대비해서 재테크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코인을 하고 직장을 근무하는데 자꾸 업무는 신경 안 쓰고 잘못된 게 뭐냐? 재테크 굴, 그 다음에 일자리 굴,
건강구리인데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재테크에 심취하게 되면 월급은 한 달에 300만 원 들어오는데 내 통장에서 몇 천만 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투기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1순위로 세워야 될 거는 뭐냐? 건강구리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굴. 그러면서 시드머니 1억 만들 때까지 시드머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주머니를 키워야 돼요. 투자는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 않아요.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장고 사거나 그 다음에 휴대폰 살 때는 정말 꼼꼼하게 많이 시장 조사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에 투자할 때는 왜 전문가의 말만 듣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 눈을 키우셔야 되고 그런 현장형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토 삼굴이 준비되는 거고요. 여러분 안에 맹상군, 풍한 또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50이 넘으셔서 부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먹이를 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려가면서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1년 동안을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고요. 월급 가지고 이자를 못 막았어요. 집안이 가난해서 가방끈이 짧아서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서 일단은 이 썩어빠진 나의 뇌가 문제였어요. 점심에 3,000원, 저녁에 5,000원을 모아서 책을 읽어서 내 안에 지식의 밥을 먹었어요. 맨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예전에 작은 성공했던 경험들이 조금씩 떠오른 거예요.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었어요. 2007년도 여름에 안경사 급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행 이자, 그 이자를, 월급 가지고 이자를 못 막았어요. 그러면 원금이 꽤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1년 동안을 폐인처럼 지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넋이 나간 채로 살았던 것 같고요. 쉬는 날이면 머리도 하나도 안 감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고 슬립바 끌고 그냥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돌아다니다가 나처럼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지라고 그 질문을 가지고 서점을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운 좋게 10m만 더 뛰어봐 하루 벌어 한 끼 먹고 사는 당신, 이 책 제목에 낚여가지고 앞뒤를 보다가 희망이 난 게 뭐냐면 나는 빚 26억을 갚았다. 그래서 빚 갚는 스승으로 제가 그 책을 골라요.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저는 그때 35살이었고 그분은 50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나이 있는 분도 빚을 갚았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빚 갚는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책을 정말 눈에서 레이저 나듯이 읽고 그리고 독후감을 썼어요. 그리고 나온 아이디어를 막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10m만 더 뛰고 독후감 공모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 보냈어요. 엔터키를. 그런데 제가 1등이 돼서 제가 상금 100만 원을 받아요. 우울했던 저한테 약간 동굴 속에 한 줄기 빛이었어요. 그리고 그 100만 원을 받아서 빚을 갚는 게 쓰는 게 아니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신청하고. 저는 원래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집안이 가난해서 그 다음에 가방끈이 짧아서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서 그리고 진짜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리고 꽤 모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돈보다는 실수했던 게 뭐냐면 역량과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과를 내는 지식이 절대 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드머니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드 싱크였어요. 그게 없어서 저는 실패했는 건데 시드머니가 적어서 또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했고 모든 건 저의 문제였어요. 일단은 이 썩어빠진 나의 뇌가 문제였어요. 탈무드에 보면 내 안에 두 마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개, 긍정적인 개.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나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개한테 계속 먹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긍정적인 개는 아사 직전의 상태였어요. 제가 파산을 했고 안경원에 있을 때 이미 제 급여는 제 돈이 아니죠. 그리고 유일하게 점심 5,000원, 저녁 5,000원 식대가 저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10,000원 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고 또 밥은 먹어야 됐잖아요. 그래, 내가 읽었던 수많은 동기 부여 줬던 그 책들의 저자처럼 나도 흉내내보자. 그래서 김밥 한 줄을 먹는 거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점심에 3,000원, 저녁에 5,000원을 모아서 그 8,000원 가지고 중고 서점을 갔어요. 그리고 저녁 받는 40분 대신 책 읽는 시간으로 그걸 활용했고, 밥값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서 내 안에 지식의 밥을 먹었어요. 어느 날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는 게 뭐였냐면, 비가 와서 아파트 보면 뭐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근데 베란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파트 입구에 보면 그 밑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데려가면서 그때 제가 좀 후죽그리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 공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고.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들렸으면 좋은데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많이 상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나을 거란 생각하에 책 속에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저의 편집은 뭐였냐면 가위 자르기 들어갔어요. 실패한 거에 대한 것을 자르고 미래, 3일 뒤에 박상배, 일주일 뒤에 박상배, 한 달 뒤에 박상배, 1년 뒤에 박상배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 나의 어릴 적부터 파산 직전까지 맨날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나에게도 예전에 작은 성공했던 경험들이 조금씩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던 경험들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그 생각들을 적어서 좀 나를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 하게 내용을 적었어요. 그래서 선수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슬럼프 오면 자기가 잘 나갈 때 꼴렸던 장면, 자기가 주인공이었던 그 영상을 본대요. 저도 그 방법을 활용해서 나의 그런 정보를 짜집기를 해서 내일 시도할 때 누군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원장님 뭔가 요청했을 때 자신감이 없어서 옛날 같으면 도망갔다면 그 경험을 읽어보고 도전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보 편집력을 이용해서 나를 약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나의 두뇌를 속였어요. 반드시 저는 실패했죠. 팩트는 뭐였냐면 파산하고 빚만 많은 박상배가 팩트인데 나의 브레인을 속인 거죠. 책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성공했잖아. 그럼 너도 성공할 수 있어라고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된 나를 만나게 됐고 매일매일 술만 먹었던 박상배를 술을 안 먹고 결국 다른 거로 대체하겠고 그렇게 하면서 술 대신 생고구마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술 대신 생고구마를 먹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거는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성공의 고구마다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씹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까지는 계속 변비가 심했고 그리고 머리에 두통도 심했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구마를 먹다 보니까 섭생이 좀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라면, 빵을 좀 끊게 됐고 정보 편집력이라는 것은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의 편집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패배의식, 그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정보 편집력에는 크게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하는 힘, 소통력.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논리력. 세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롤플레잉 하는 힘. 그 다음에 5번째는 프리젠테이션 하는 힘입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시뮬레이션 하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롤플레잉 하는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지 시뮬레이션 했던 거죠. 빚진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분들을 찾아갔죠. 나에게 힘을 준다면 이자 지급 날짜를 3년만 미뤄줄 수 있냐. 그리고 원금을 나눠서 갚겠다. 내가 다른 업에 도전을 해서 버는 능력을 키우겠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설득이 됐고 대신 내가 그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이체하지 못하면 직장을 찾아오거나 나를 밤에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해도 내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내가 정확하게 그 전날까지 그 소정의 금액을 입금하면 절대 전화하지 마라. 그 전화를 받거나 그러면 내 심장이 벌렁거려서 멘붕에 빠진다. 그러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약속된 날짜에 오면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 갚고자 하는 제 의지를 높게 평가했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롤플레잉이죠.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30초 이내에 답변해야 된대요. 그리고 단어로. 그래서 베이프들, 은사님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통화하면 또 설명이 들어가니까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농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이니까 30초 이내에 답변을 꼭 해달라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 친구들과 은사님의 말을 조합을 했더니 한마디로 공통은 상배 너는 물에 빠지면 입이 떠. 이게 공통어였어요. 그래서 결론은 나는 말을 갖고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강의, 강사, 컨설턴트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 거죠.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미래의 나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고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실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매일 9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8시 30분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30분을 빨리 일어난 것은 가능성이 0.1%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30분이 적은 게 아니에요. 30분 곱하기 365일을 하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나오거든요. 편집력이라는 것은 책을 읽고 편집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패배의식, 나의 부족한 이것을 편집하는 거라고 보는 게 제가 드리는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문제를 디딤돌로 생각하지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걸림돌로 생각해요. 부자들은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자신을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도전 정신이 좀 남들보다 빨리 형성됐던 것 같아요. 오늘 30분 작은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더 권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성과를 내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브레인 콜링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브레인 콜링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면 내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조사하는 기능, 연산하는 작용, 그런 능력이거든요. 뭐 이제 누군가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설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브레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서 무남동녀인 딸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취업했으면 좋은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대중교통으로 가게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빨간색 산타페를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딸이 아침에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탔는데 뭐가 보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빨간색이 먼저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산타페를 찾을 거예요. 왜요? 저 차가 내 차가 될 거니까. 주차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 보니까 차들이 있는 거죠. 다른 때 같으면 주차장을 그냥 볼 일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 빨간색 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예기치 않게 산타페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겠는데 그 옆으로 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왜 그럴까요? 그 차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저 차구나. 그러면서 차를 바퀴도 보고 핸들도 보고 쭉 도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앞에 차에 보니까 명함이 있는 거죠. 2층에 김대리님 차구나. 김대리 차가 빨간색 산타페에 있어? 처음 알았던 사실이죠. 브레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머릿속에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생겨버리면 내가 알아서 행동이 그 다음 단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떤 사건과 딱 하나를 보면 넥스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이 그 댐에 관련된 계획을 박정희 대통령과 관료들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건설사 사장님들은 어떻게 저걸 따내서 우리 회사가 많이 공사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다면 정주영 회장은 머릿속에 뭐가 됐냐면 댐을 지으면 우리나라 홍수가 많이 줄겠네? 그럼 한강 이남에 좋은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 압구정 주변에 많은 땅을 사시게 됐죠. 정주영 회장님 그 다음 단계를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병철 회장님이 수준은 내가 다 하고 내가 고생은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영 회장이 다 벌었다. 이런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참 재수 없어요, 이분들. 초등학교 때요. 학교 전체 책 다 읽었고요. 도서관 책 다 읽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친동생이 증언이에요. 2살 어리거든요. 우리 형은 정말 책에 미쳐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브리테니 거 백과사전도 다 읽었다. 그럴 정도로 읽는 거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독서라는 바다에 어릴 적부터 빨리 빠졌고 상상력을 무한히 공급받았어요. 요즘 우리가 유튜브나 영화 속에서 꿈을 꾸지만 이분들은 책을 통해서 하루에 수십 번의 다양한 자신을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꾸 인생에 다른 경험, 다른 시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이 왔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도전 정신이 좀 남들보다 빨리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들은 늘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걸 시도로 보고 넘어야 되는 허들로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들은 문제를 디딤돌로 생각하지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지 않고 걸림돌로 생각해요. 해보기도 전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따라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설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질문 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꿀 수 없을까? 이거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작된 놓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빨리 다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이클이 우상향의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사이클을 돌려요. 그런데 어떤 사이클? 우하향의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났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엄청난 갭이 차이가 나서 나중에 누구는 100억, 1000억의 자산가 돼 있고 누구는 경제적 파산자가 돼 있는 거죠. 결국 오늘 30분, 오늘 하루를 작은 성공, 작은 이기는 경험을 해보시는 걸 더 권하고 싶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빌 게이츠는 뭐 가방끈으로 따지면 하버드 대단한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학생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보기에는 평범했겠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일론 머스크가 이민 왔을 때는 그냥 평범했던 비주류였겠죠. 누구나 평범했던 시절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모두가 줄 서고 모두가 밥 먹고 싶고 모두가 인증사진 찍고 싶었지만 춘천에 있는 중학교 3학년이 손흥민하고 누가 사진을 찍고 싶었는지, 그때 만약에 알았다면 손흥민한테 투자를 했다면, 이거는 이제 드라마 속 이야기죠. 즉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했던 시절이 있었고, 단지 차이점은 스스로가 셀프 가능성을 믿고 오늘보다 내일, 하루 뒤에 나보다 일주일 뒤에 나, 30일 뒤에 나, 6개월 뒤에 나, 미래의 나에게 가능성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실행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늘 그 흔들리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셀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는 셀프가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그 불을 태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책이 그 역할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불쏘시개. 내 안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이런 점이 더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갔던 경험을, 간접 경험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즉 인생 공략집, 공통분모를 배워서 내가 그것을 빨리 흡수하고 빨리 실행해서 피드백하게 되면 평범했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학교를 가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지겹다, 오늘 화요일인데 앞으로 수목금, 3일 동안 지겨워서 어떻게 일하지?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틀이나 지났어? 야, 내가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전주보다 좀 더 업무를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해봐야지 라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내 안에 마음이 세팅합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어떤 시나리오, 어떤 것들을 까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포장 도로이면 아무리 차를 빨리 달려도 150km, 120km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차 바퀴가 잘못되거나 차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아우토반처럼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세팅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 내가 오랫동안 습관이 있어서 비포장처럼 막 도로가 엉망일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 비포장 도로의 큰 돌들만 빼내도 그러면 내가 달릴 때 적어도 밑에 차량 밑에 있는 부분에 문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덜 다치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도 사실은 스텝 바이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일 부자 마인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에 있는 문제점의 돌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네. 결국 방어 기제를 가동해요.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나는 전문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의 사돈의 8점까지 재산세를 20만 원 이상 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즉 우리는 대대로 가난한 집이니까 내가 먼저 거부하고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죠. 나의 무의식이 패배하고 실패돼 있고 이렇게 뭔가 끈으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환경 세팅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이 5천억인 김승호 회장조차도 6전 7기 7번 동안 폐가 망신했잖아요. 모든 사업마다 다 망했고. 그런데 이번이 7번 망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 밖에 나가서 동네를 매일매일 3km에서 4km 뛰는 거. 팔굽혀펴기 200회, 잇몸 일으키기 하면서 거울 속에 비친 육체를 먼저 변화시키는 거. 이거에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정신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신체는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씩 모이다 보면 어느 날 나도 주변 사람들이 너 변한 거 아니?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